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이원희 교수입니다. 오늘날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과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및 시각화 수업은 데이터 처리 방법을 배우고 데이터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배우는 3학점 전공 선택 과목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및 시각화 과목의 목표는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필수적인 데이터 처리 방법을 배우고 데이터 분석 결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어떤 시각화 과정을 통해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각화의 기술적인 요소와 더불어 데이터를 요약하고 정보의 패턴과 관계를 쉽고 빠르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각화 방법론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및 시각화는 4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2학기 수업입니다. 효과적인 데이터 시각화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입니다.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는 방법론을 배우는 수업인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데이터에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다루는 다른 트랙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과목입니다. 4학년 2학기 대상으로 개설되었지만 데이터 분석 결과를 가시화하는 것은 학년을 막론하고 필수적입니다. 3학년을 포함한 저학년 학생들도 충분히 수업을 따라올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니 적극 신청 바랍니다. 일찍 배우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배운 전공 지식이 있다면 어렵지 않게 수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4학년 학생들이 대상인 만큼 데이터 분석 결과의 이해와 효율적인 시각화를 위해 필수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전반 지식을 점검하고 데이터 처리 방법과 시각화 방법론에 대해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3학년을 포함한 저학년 학생들도 따라올 수 있는 수업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니 수업 난이도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및 시각화 수업은 이론 50%, 실습 50%의 수업입니다. 부분 영어 수업이므로 교재와 강의 자료는 영어로 작성하되 강의는 한국어로 진행합니다. 한국어로 강의를 진행하겠지만 터미널로지, 즉 전문 용어는 빈번하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variable을 변수라고 네이밍하기보다는 영어 표기 그대로 variable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 용어에 대한 부담은 절대 가질 필요는 없고요.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쓰시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의 빠른 이해와 현재 학교 혹은 산업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영어 표기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영어 표기를 알고 사용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주 2회 1시간 50분씩 수업을 하는데 이론 수업과 실습 수업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됩니다. 이론 수업은 데이터 사이언스의 전반적인 개념들을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실습 수업은 그 주에 배운 개념과 지식들을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밍 실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 교재는 Python Data Science Handbook입니다. 부교재로 Fundamentals of Data Visualization 이라는 책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두 교재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강의 자료는 이 두 교재를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넣어서 만들어 제공할 예정입니다. 강의 계획서에 주차별 강의 주제를 적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수업은 학생들의 피드백을 듣고 반영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업 초반에는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 사이언스 소개, 데이터 타입과 스트럭처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과 가시화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핵심이 되는 수학과 통계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4주차부터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한 결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8주차에 중간고사를 봅니다. 중간고사는 수업 전반기에 배운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난이도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전후로 파이널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다양한 시각화의 방법론에 대해서 기초부터 응용까지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이썬뿐만이 아니라 R을 이용한 수업도 2주 정도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R 언어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소개하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 후반부에는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머신러닝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머신러닝의 핵심적인 이론과 기술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처리한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기말고사는 파이널 프로젝트로 대체됩니다. 중간고사 이후에 파이널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서를 중간 보고서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파이널 프로젝트의 내용을 학생이 좋아하는 데이터를 선택하고 수업에서 배운 시각화 방법을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픈소스나 라이브러리를 활용해도 좋지만 파이널 리포트에 본인이 이를 활용하여 어떻게 새롭게 구현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파이널 리포트 제출과 함께 본인이 구현한 시각화 프로젝트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파이널 프로젝트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 요청하기 바랍니다. 선수 과목은 웹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서는 R을 다룰 예정입니다. R이 처음이라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업 중에 R 언어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이고 파이썬을 비롯한 다른 언어를 다룰 수 있다면 R 프로그래밍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R의 기초와 이를 활용한 시각화 방법을 강의할 예정이니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한 결과를 시각화하는 방법은 분야를 막론하고 데이터를 다루는 다른 수업에서도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텍스트보다 시각적 개체에 훨씬 더 잘 반응합니다. 뇌로 전송되는 정보 중 90%는 시각적 개체이고 뇌는 텍스트의 6만 배 속도로 시각적 개체를 처리합니다. 이러한 점이 데이터 시각화를 사용하여 정보를 분석하고 전달해야 하는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인간의 가장 강력한 감각기관인 눈은 냄새, 소리, 맛, 촉감을 위한 기관보다 대역폭과 처리 능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므로 정보 시각화를 통한 데이터 표현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지각 능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수업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수업인 만큼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수업입니다.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면서 복잡한 문제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증가하는 데이터의 양을 파악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데이터 준비에서부터 정보를 분석하고 시각화를 통해 전달하는 모든 단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학생들이 이해를 돕고자 어떻게 데이터를 획득하고 가시화가 왜 필요한지 소개하고자 하는 짧은 영상입니다. 우선 제가 선택한 데이터는 뉴욕시에서 공유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데이터입니다. 뉴욕시는 한국의 우편번호와 같이 집 코드별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집 코드별로 확진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된 데이터를 다운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데이터가 보여지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컬럼은
G코드, 우편번호고, 두 번째는 positive 확진자 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럼은 total 확진자 수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텍스트로 단순히 숫자를 보게 되면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뉴욕시의 맵이고요. 이건 제가 짧게 만든 것인데 Total Count of COVID-19 Cases by Zip Code 해서 우편번호별로 뉴욕시 안에서 얼마나 확진자 수가 분포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시화 방법입니다. 보시게 되면 짙은 색깔은 포지티브 카운트가 높고 그 다음에 옅은 색깔은 확진자 수가 좀 없는 지역을 말하는 거겠죠. 이건 간단하게 만든 것이고요. 뉴욕시 안에서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COVID-19 data by zip code of residence라고 나와 있죠. 이게 뉴욕시를 말하는데요. 커서를 갖다 대면 각 지역별로 zip code별로 나오죠. neighborhood, case count, rate per 나오고 그 다음에 percent of people tested who tested positive 확진자 수가 나오고요. 보시게 되면은 case rate이고 두 번째는 death rate를 보게 되고 세 번째는 percent positive test 색깔을 바뀌었네요. 또 다른 색깔로 컬러 매핑을 해서 좀 더 손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ase count를 보면 이거는 색깔이 아니라 서클로 형태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원은 케이스 카운트가 높은 것이고 작은 원은 케이스 카운트가 낮은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데스 카운트는 마찬가지로 서클을 통해서 각 지역별로 G코드별로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텍스트로 보는 거와 다르게 가시화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손쉽게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화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보게 되면은 이것은 약간의 플롯이죠. 플롯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데일리 테스팅을 또 보게 되죠. Percent of the people with positive results라고 나오죠. 미국에서 4월 1일 이 정도에 아주 심각했죠, 상황이. 그래서 커브를 보게 되면은 아주 높고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음은 이제 bar plot이죠. bar plot인데 case, hospitalization and death rate 나와 있는데 에이지별로, 나이별로, 섹스별로, 레이스별로, poverty별로 볼 수가 있고, 보시는 거는 death를 보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커서를 갖다 대면 정확한 숫자를 위에 보여주죠.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케이스를 보게 되면 바뀌네요. 각 나이별로 케이스, 그러니까 넘버 오브 케이스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75세 이상 분들이 케이스가 좀 많고요. 그리고 18세, 44세. 그 다음에 입원 환자별로 또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젊은 친구들은 입원이 좀 낮네요. 그리고 75세 이상 분들은 입원 좀 카운트가 좀 높고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순히 데이터를 숫자로 보거나 텍스트 형태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시화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손쉽고 이해가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을 통해 가시화 방법을 익히고 앞으로 추후에 데이터를 다루는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시화를 방법을 터득하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